자, 우리 제육 숙주 볶음부터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제육을 먼저 준비할 건데요. 자, 돼지고기 준비했고요. 저희 도마 하나만 주세요. 요거 이렇게 크니까 먹기 좋은 고기를 좀 썰을 거예요. 자, 요거 돼지고기, 요거 어느 부위인지 혹시 아세요? 삼겹살 부위는 아닌 것 같고요. 삼겹살은 확실히 아니죠. 예. 예, 목살이에요, 목살. 근데 제육이다라고 하면 네. 삼겹살 부위로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삼겹살도 할 수 있는데 이 목살이 조금 기름기가 삼겹살보단 덜하죠. 예. 그래서 그냥 삼겹살을 했을 때 기름기도 많지만 양념을 해서 팬에다 굽게 되면 온 사방에 기름이 막 튀어요. 예.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목살 부위를 해주시면 훨씬 또 기름도 덜하고 예, 몸에도 조금 낫겠죠. 삼겹살 기름 많은 것보다는. 예. 자, 이렇게 해서 한 입 크기가 되게 썰었어요. 네. 요거를 접시 좀 큰 볼에다 일단 양념을 버무려야 되니까 거기다 좀 옮겨 담아 놓을게요. 이렇게 담아 놓고요. 보통 제육볶음 하면은 고추장 양념을 해서 매콤하게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오늘은 조금 제가 다르게 준비를 했어요. 고추장 대신에 된장 양념을 좀 해볼 거예요. 된장 양념으로 제육볶음을 만든다고요? 그래서 좀 작은 볼을 주세요. 양념을 좀 섞어볼게요. 자, 굉장히 생소한데요? 네, 이렇게 해서 된장향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데 고추장 대신에 된장을 넣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된장 넣고요. 그리고 여기 간장, 진간장도 예. 조금 같이 간을 해줘야 돼요. 진간장도 넣고요. 그 다음에 설탕 넣어야 되겠죠. 예. 설탕도 들어가고 그리고 참기름 들어가고요. 자, 참기름 들어가고 여기에다가 파도 넣어줘야 되겠죠. 파. 네, 파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다진 마늘을 넣는데 다진 마늘 대신에 저는 생강을 곱게 다졌어요. 아, 생강을요? 네, 생강을 넣어줄게요. 이게 또 된장하고요. 이 생강하고 또 돼지고기를 어우러지면은요. 굉장히 또 맛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요리에도 생강향이 나는 그 돼지고기 부위가 있거든요. 아, 예. 네, 그런 것처럼 그 맛이랑 조금 응용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된장, 우리나라 된장을 넣고서 생강을 넣어서 지금 벌써 생강향이 확 올라오죠. 예. 네, 이 생강이 또 우리 몸을 굉장히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돼지고기는 조금 찬 성질이 많은 고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뜻하게 몸을 데워주는 이런 생강이나 파, 마늘 뭐 이런 거 많이 넣고 하면 또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물조물 양념을 묻혀서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보통 양념이 되게 자 이렇게 해서 고기 장갑 좀 저 하나만 줘보실래요? 네, 바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손으로 좀 조물조물 묻히는 게 양념이 깊숙하게 좀 배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물조물 이렇게 해서 해주세요. 그런데 요거를 뭐 바로 구워서 드셔도 되지만 약간 속까지 익히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양념을 해놓은 걸요 좀 두세요. 재워둔다는 재워두는 거죠. 뭐 해서 뭐 오랫동안 재워두실 필요는 없고요. 뭐 한 20-30분이라도 여유 있게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재우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것만 먹는 게 아니라 숙주하고 아사기 고추를 같이 볶아서 곁들일 거거든요. 숙주를요? 네, 숙주를. 그래서 같이 넣어줄 건데 그러면 이제 숙주랑 아사기 고추를 좀 손질을 하는 동안만이라도 재워지게 잠깐 이렇게 준비를 좀 해놓을게요. 이거 비주얼만 놓고 봤을 때는 그 양념갈비 같아요. 그렇죠. 색깔은요. 근데 맛은 좀 그런 간장 양념만 들어간 게 아니고 된장이 들어간 거라서 조금 맛이 달라지는데요. 숙주는 대충 손질을 해주세요. 뭐 여기 머리 띄고요. 꼬리만 좀 떼주세요. 비린 맛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떼서 손질해주세요. 이 숙주는 쌀국수 먹을 때 많이 올려 먹잖아요. 예, 그죠. 콩나물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콩나물은 날로 먹으면 비린 맛이 강해요. 근데 숙주는 덜 익혀도 맛있어요. 그래서 숙주를 좀 약간 저는 아삭아삭한 맛을 살려서 해줄 거예요. 역시 우리 소믈리에, 채소 소믈리에 선생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숙주도 그렇고 각종 채소들을 더욱더 맛있게 먹는 법들을 또 하나하나씩 또 알려주시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손질해 주시면 되고요. 그냥 일반 고추 말고 아사기 고추를 준비했어요. 아사기 고추가 고추를 좀 덜 맵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채 썰어 주실 건데요. 자, 이렇게 반을 갈라서 이거는 맵지는 않아요. 맵진 않고 이렇게 이 씨랑 태자를 다 제거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다 손질을 해주고 나서요. 길이가 길잖아요. 그래서 반만 잘라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늘게 숙주랑 어우러지게 채를 썰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채
채 썰어서 준비. 자, 숙주도 여기다 같이 놔주세요. 이제 뭐가 남았냐? 익히는 것만 남았어요. 익히는 거요. 네, 익히는 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프라이팬을 갈 건데요. 고기 익히고 이것도 같이 익힐 거니까 같이 가지고 갈게요. 자, 일로 갖고 오세요. 그래서는 팬을 달궈줄 거예요. 고기를 익히기 위해서. 그리고 돼지고기에 기름이 있지만 처음에 하면은 양념이 먼저 타버려요. 그래서 그렇죠. 예. 식용유를 약간 두른 다음에 돼지고기를 볶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름을 또 많이 넣으시지 마세요. 자, 살짝 팬이 촉촉해진다고 생각할 정도로만 기름을 두르고 살짝 기름이 달궈지게. 그리고 고기를 구울 때는 팬이 충분히 달궈져서 넣는 순간에 찌찌직 소리가 날 정도로 익힌 다음에 해야지 그래야지 육즙도 안 빠져나오고 맛있게 익혀져요. 생강향도 쫙 스며 들어가면서요. 맛있어요. 자, 소리 좋죠? 기술입니다. 네. 맛있는 소리. 네. 음악 싸움으로 좋아한다는 그 소리. 네. 지지직.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돼지고기를 골고루 익게 잘 펼쳐서. 선생님, 그럼 이 고기는요, 어느 정도 볶아야 되나요? 이건 돼지고기니까 다 익혀야 돼요. 네. 빨갛게 되면 안 되니까 다 익혀줘야 되고요. 충분히 익혀주시고요. 우선은 돼지고기가 구이용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게 두껍진 않아요. 네. 근데 혹시 좀 두꺼워서 속이 안 익을까 걱정이 되시면 먼저 센 불에서 이렇게 구워서 색깔이 나면은 그 다음엔 불을 줄여주셔도 돼요. 네. 처음부터 약한 불에서 하면은 이 양념이 다 흘러나와요. 육즙이랑 같이. 그래서 싱거워지고 간도 덜 배지고 고기도 먹음직스럽게 익지가 않아요. 그리고요. 양념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타버릴 수가 있죠. 벌써 여기 좀 색깔 벌써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자리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눈으로 또 보면서 구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굽다가 이 양념 때문에 탄 건데 벌써 탔나 하고 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속이 덜 익은 거죠. 그럴 때는 이제 불을 좀 줄여서 이 상태에서 지금 보니까 색깔이 났는데 얘 좀 덜 익었다. 그럼 이제 불을 조금 이때는 좀 줄여주셔도 돼요. 비주얼로만 봤을 때는 양념갈비 같아요, 정말로. 그렇죠. 딱 그래 보이죠. 진한 간장의 맛이 날 것 같은. 된장도 사실은 굉장히 강한 맛이거든요. 강한 맛인데 또 생강이랑 하면서 그 둘의 조화가 아주 생강이 좋습니다. 또 이제 감기에 되게 굉장히 좋잖아요. 그럼요.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주 드시는 게 좋은데 사실 생강만 먹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생강을 많이 요리에 우리 마늘이란 파는 많이 쓰잖아요. 근데 생강은 많이 안 쓰거든요. 자, 속도 다 익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색깔도 맛있게 났고 자, 접시 옮겨갈게요. 돼지고기를 맛있겠다. 그렇죠? 와, 향이.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는 돼지고기를 충분히 넉넉하게 맛있게 이렇게 담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요만큼만 담고 여기다가는 이제 숙주볶음을 담아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잠깐 두고 우리 또 절로 가요. 절로 가서요. 지금 보면 또 팬을 뜨겁게 달궈주세요. 아주 센 불에서 재빨리 볶아요. 센 불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팬이 완전히 뜨겁게 달궈지게 이렇게 두세요. 두고 그럼 기름을요, 식용유를 부어주시는데 너무 많이 붓지 마세요. 조금만, 이만큼만, 살짝만, 약간의 이제 요 향만 배어날 정도로만. 그래서 또 잠깐 또 기다릴게요. 뜨거워지게 기다리고, 그 다음에 뭘 넣으세요? 숙주를? 자, 숙주를 넣고 볶는데요. 숙주가 볶다 보면 수분이 나오는데 처음엔 수분이 없죠. 그래서 물을 넣지 말고요. 청주를 넣어요. 청주를요? 그러면서 이 청주가 숙주를 익혀주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이게 오늘의 콕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삭함과 깔끔함의 비결은 숙주는 센 불에 휘리릭 하면서 청주를 또 마무리를 해준다. 그렇죠. 이제 콕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요, 물론 고기랑 같이 먹으니까 고기에 된장 양념이 있어서요, 특별히 간을 안 해도 되는데요. 네. 소금만, 간을 조금만 하고 싶으시면 소금만 조금만 뿌려주세요. 살짝. 네, 살짝만 뿌려주시고요. 그리고 숙주는 약간 반만 아삭하게 덜 익어도 괜찮거든요. 이 정도 됐을 때 아삭이 고추를 넣으세요. 자, 계속 센 불이에요. 네. 센 불을 넣고 이 고추도 너무 익어버리면 색깔도 누래지고 아삭한 맛도 덜해져요. 네. 요거는 생으로도 먹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뜨거운 김만 한번 쐬준다. 이렇게 생각이 되게. 네, 자, 숨 죽이지 말고요. 자, 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고기 옆에다가 같이 곁들여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고기만 먹을 게 아니라 이렇게 숙주하고 아삭이 고추도 같이 아삭아삭하게 이렇게 해서 이 위에 고기를 올려서 나가도 괜찮고요. 이렇게 따로 곁들여도 나고 아예 접시 바닥에 이걸 다 깐 다음에 그 위에다 고기를 올려놔도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벌써 끝났나요? 네, 끝났어요. 자, 부드럽게 씹히는 제육볶음과 아삭한 숙주의 환상 케미 제육 숙주볶음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어서 뱅어포 구이를 네. 계속해서 좀 만들어 주시죠. 네, 뱅어포 구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뱅어포를 준비했는데요. 우선 뱅어포 2장이에요. 2장인데 네. 먼저 좀 얘 너무 크니까 먹기 좋은 크기로 되게 가위로 좀 자를게요. 이렇게 해서 익힌 다음에 자르면 좀 부서지기가 쉬워요. 예. 그래서 먼저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팬에다가 익혀줄게요. 보니까 네. 뱅어포는 어떤 생선으로 만든 건가요? 실치라고요. 진짜 이렇게 실처럼 가는 생선이 있어요. 아. 그거를 멸치 잡듯이 잡아요. 근데 멸치보다 더 작죠? 뭐 내장을 제거하거나 뼈를 제거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생선 통째로 하나를 다 먹는 셈이에요. 아. 한번 드셔보세요. 네, 그럼 제일 요리하기 전에 약간 저 멸치 맛처럼 그런 맛이 좀 나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뱅어포라고 말씀해 주시기 전에 네. 멸치를 누른 건 줄 알았거든요. 아, 그랬구나. 이 멸치랑은 다른 생선이에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양념장을 약간 이제 매콤한 양념장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양념장 아예 준비해갖고 저쪽으로 가지고 갈까 봐요. 네. 자, 이게 보시면은요. 매콤한 맛을 내주기 위해서 고추장. 네, 고추장 들어갈 거고요. 자, 고추장 넣고 고춧가루 좀 넣어줘요. 그리고 또 물엿이나 물엿. 뭐 올리고당 넣어주셔도 상관없어요. 넣고요. 그다음에 설탕도 좀 넣고, 그리고 이거는 청주를 좀 넣어서, 그리고 간장, 진간장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잘 섞고 참기름. 이거는 금방 프라이팬에서 금방 후루룩 끓여서 버무릴 거니까 네. 아예 다 섞어서 해주세요. 저 깨도 이렇게 넣고.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요, 그냥 요대로 해서 뭐 버무려서 먹어도 되는데요. 약간 그러면 고추장이 날고추장 그런 맛이 나서 살짝 팬에다 볶아서 하면 훨씬 맛있어요. 자, 이제 뱅어포도 굽고 그리고 이 양념도 끓여서 버무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 다 불로 가야 되거든요. 네. 같이 가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뱅어포는요, 약간 그냥 먹으면 살짝 비린 맛이 나요. 네. 약간 비리죠. 씁쓸한 느낌. 그나죠. 근데 이거를 팬에다가 기름에 튀기듯이 한번 익혀주면은 고소해져요. 멸치도 그냥 예. 생멸치보다는 볶으면 더 고소하고 맛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것처럼. 근데 이거 기름을 조금 넉넉히 둘러주세요. 넉넉하게. 네. 그리고 탈 수 있으니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넣지 말고 내가 뒤집을 수 있을 정도로 넣고 바로 이렇게 해서 싹. 정말 빨리 익네요. 네, 빨리 익죠. 정말 빨리 익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건져내주는 우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건지고 또 이것도
그럼 제가 이거 튀긴 예, 이거, 다음에 맛을 좀 보세요. 예. 뜨거워 조심해요. 예. 네. 아까 거랑 좀 다르게 좀 고소한 맛이 올라오죠. 굉장히 고소해졌고요. 그쵸. 아까 이렇게 살짝 나던 네. 그 비린 맛이 네. 전혀 나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예. 자, 이번에는 요 양념장에 버무리는데, 자, 팬은 일단 불을 껐어요. 네. 불 켜지 마세요. 여기서는. 너무 그러면 타요. 양념장이 타니까. 네, 불을 껐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살짝만 볶는 거기 때문에 양념장 놓고 그 다음에 불을 켜세요. 그리고 얘가 살짝 바글바글 이런 느낌이 나요. 그렇게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여기에 청주가 들어갔어요. 예. 그 청주의 알코올기만 날려준다 생각할 정도로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보글보글 전체가 끓으면은, 자, 이 정도면 지금 술 냄새가 살짝 나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 술 냄새가 날아가요. 그걸 날아가는 걸 기다려 주시고 바로 불을 끄세요. 정말 금방이죠? 예.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를 집어넣으세요. 야, 이거 정말 맛있겠다. 네. 와. 그 다음에 불 꺼야 되고 여기서 그 다음에 요거를 살살살 버무려 주세요. 약간 부서져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큼직큼직하게 쓴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또 튀기면서 또 부서지고 이러니까 좀 큼직큼직하게 해서 이거를 좀 너무 잘게 썰어 놓으면 가루만 돼요. 그러게 되겠네요. 예, 예. 좀 큼직큼직하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안에서 좀 부서져도 되게 이렇게 해주세요. 자,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접시에 담아주면 끝이에요. 네, 그럼 제가 완성 접시를 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걸로 갈게요. 네. 요거를 이제 밥 반찬으로 이제 드신다 생각이 되게. 그래서 양념을 이렇게 해주고 조금 작은 애도 있고. 어차피 요게 먹을 때는 조금 작게 해서 드셔야지 되기 때문에 좀 하다가 이렇게 부서져서 지져버려야지 그런 생각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이것도 이렇게 해놓으면 간식처럼 주워 왔다 갔다 하면서 주워 먹죠. 주워 먹게. 저도 지금 아까 튀기기 전에 뱅어포를 자꾸 주워 그래서 먹게 되거든요. 이렇게. 시시부리로 네 이렇게 먹게 된다니까. 예전에 이런 반찬 해놓으면 아니 밥상 차려놓는데 없어. 이미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먹어버려갖고 그래서 맛있게 먹어주시면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됩니다. 칼슘 가득 바삭바삭 뱅어포 구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입맛 살리는 제육 숙주볶음,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숙주를 볶을 때 청주를 넣어주는 게 키포인트. 이래야 잡내는 싹 사라지고 아삭아삭한 식감도 살릴 수 있다는 사실. 짭조름한 제육과 아삭한 숙주의 환상궁합. 제육 숙주볶음으로 가족들 입맛을 사로잡아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